네, 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 남북한의 통일 노력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같이 PPT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남북 교류의 시작과 진전, 통일 노력의 지속과 오늘날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 선생님 뭘 말하고 싶을 것 같으신가요? 딱 보면 한반도고 반이 잘려서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각각의 국기로 나뉘어져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요,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나요? 남과 북은 통일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교과서에서는요, 통일을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왜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남북교류의 시작과 진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통일 논의가 위축됩니다. 당연하죠. 서로 죽고 죽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북한에 의해 죽고, 북한에 있는 사람의 엄마 아빠가 남한 사람에 의해서 죽죠. 그러니 상호 비방이 지속되고 서로 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죠. 6.25 때 우리 배웠죠. 그리고 70년대 냉전 체제의 완화로 인해서 남북 대화가 시작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배웠으면 알 겁니다. 냉전 체제가의 산물로 우리나라가 반으로 잘린 거죠. 우리가 반으로 나눠진 것도 결국 냉전 체제의 산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점점 완화되니까 남과 북이 대화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접시자 회담이 개최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산가족 재회를 추진하기 위해서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우리나라 최초로 남과 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돼요.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에 합의했다라고 해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입니다. 이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당시에 남한의 사정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와, 통일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면 1972년이죠. 7월 4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월에 유신이 선포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비난은 남과 북이 똑같이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사용했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왼쪽에 이유락과 오른쪽에 김일성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거의 넘버 2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러고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 오케이를 한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요,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때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상봉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남과 북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엄마 아빠와 몇십 년, 80년, 거의 3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엄마 아빠를 만났다라는 거, 정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장일 거예요. 그리고 예술공연단이 서로 방문이 성사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북한의 칼기를 폭파한다든지 아웅산 테러라든지 무력 도발이 역시 존재했어요. 그래서 북한과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도 나쁜 관계가 되는, 이런 계속해서 상반되는 관계였습니다. 90년대 이후에는요, 노태우 정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요.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한이 국제연합, 바로 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돼요. 남북한이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해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하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는 핵을 만들지 말자라고 서로 선언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알다시피 꼭 깨지게 되죠. 90년대 이후에는요,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 정부 때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합니다. 화해와 협력이 전제하는 가운데서 남북이 연합하고 통일 국가를 완성한다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 흔히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화해 모드가 잘 만들어져서 금강산 관광이 되고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실시되죠.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개최되고 역사상에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서로 합의를 해서 선언을 한 게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 비판도 상당히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은 친구도 있고 못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이게 비판받을 일인가 하는 거 고민해 보시고 왜 비판하는지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당시 찍었던 사진이죠.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손을 잡고 흔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고 나서 노무현 정부도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해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역시 김정일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발표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했지만 연평도나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됐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대통령이 14 남북 공동선언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날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날이라고 해도 교과서는 좀 상당히 옛날 거예요. 2009년, 2012년도에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8년 전, 거의 10년 가까이 전 이야기인데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와 핵 문제로 국제적 긴장 관계가 고조됐었습니다. 엄청났죠. 핵 실험을 계속해서 핵 실험을 성공하고 막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이나 경계태세가 강화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와, 선생님 그때가 기억나요. 어떤 아줌마가 총에 맞았어요. 북한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금강산 관광 다 끝나고요. 서로 막 난리가 났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했던 그 사건이 기억나고요. 연평도 포격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그리고 천안함 사태, 천안함 폭침까지 북한에 의한 진짜로 무력 도발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시에 선생님 고등학생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와, 그때 뉴스에서 하는 거 하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당시 아는 사람에 의해서 들었을 때 군인들은 난리가 났었대요. 진짜 전쟁 태세를 갖출 정도로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긴장됐던 게 바로 이때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그 이후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아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크게 엄청나게 큰 충돌은 없었지만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개성공단도 폐쇄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다시 화해 모드로 가서 판문점 선언이라는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는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북한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 북미회담까지 개최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서 다시 긴장관계로 돌아서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서로 다시 갈등관계로 돌아섰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이 천안함 폭침이 2010년 3월, 그리고 연평도가 2010년 11월 연달아 있었어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이렇게 남과 북이 서로 통일하려고 노력했던 모습과
그렇지만 북한과의 갈등 모습 두 가지가 다 존재하죠.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게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의 동일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해야 되고 남북 대립에 따른 경제적 비용 해소, 통일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통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 통일 문제에 벗어나 이제 동아시아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아직 끝나기 전에 이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북한은요,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선생님 군대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라고 가르쳤어요. 어찌됐든 말하고 싶은 건요, 북한의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북한도 단순히 그냥 적으로만 보면은 발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북한은 우리와 한 민족이면서 같이 가야 될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위협을 가하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을 다 인정하고 가야 북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한쪽 면에 쏠리는 건요, 역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시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이고 어떤 사람이고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그냥 딱 판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더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고 친구들과도 얘기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이 수업을 들어준 친구들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동아시아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갖고 온다고 했죠?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